오늘은 황룡사 구청탑, 황룡사 구청탑을 건립하도록 선덕여왕에게 건의한 분이 자장율사입니다. 자장법사. 통도사도 자장법사가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자장법사는 진골소판 무림의 아들로 천수관음을 빌어, 이제 그 자장법사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천수관음을 빌어서 어머니의 품에, 태몽에 그 별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은 선종랑입니다. 요 자장율사에 대해서는 뒤쪽에 의예편에 312페이지 의예편에 자장정율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장율사는 590년에 태어나서 백제가 멸망하기 2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자장율사는 선덕대왕 때에 고성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그 다음에 정치에도 깊이 관여한 그 당시에 법사이자 뛰어난 정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중국에 유학 가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감흥으로 불법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오대산 못에서 신인을 만나서 황룡사에 절을 지으면 구한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황룡사 구청탑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화지에서 신인을 만났다는 곳입니다. 황룡사 구청 목탑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황룡사 구청탑의 높이가 80m, 아파트 30층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적송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장육존상, 황룡사 구청탑, 진평왕의 천사옥대, 신라의 3대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남산에 부처바위가 있는데, 그 부처바위에 여기 새겨놓은 그림이 마의 구청탑입니다. 황룡사의 면적은 8,800평입니다. 불국사는 약 1,100평인데 8배 됩니다. 몽고 1238년도 몽고 3차 침입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높이가 요 응현목탑은 67m, 이게 황룡사는 80m니까 4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탑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신라의 국력이 그때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당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탑의 이 높이가 1.8m, 거대한 서울에 있는 궁전의 지미의 4배 크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웅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황룡사 구청탑은 당 유학시 오대산에서 문수모살의 감흥을 받아서 불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인을 만나서 외적 방어를 위해 구청탑을 건립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보물하고 비단을 주고 데려와서 김춘추의 아버지가 삼국유사에서는 용춘과 용수가 동인이라고 나오는데, 가랑세기는 형제간이다. 용추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는 세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용춘이 아비지와 장인 200명을 데리고 황룡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의 단홍의 동로 성립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구한을 막기 위해서 황룡사 탑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그 절의 기록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탑을 세우고 중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수한 내용 중에 전부 다 벼락 맞아서 허물어져서 탑을 세웠다. 벼락 맞은 6번, 5번 벼락을 맞고 6번 고쳤다는 내용이 주 내용. 황룡사 구청탑. 황룡사 구청 목탑이죠. 목탑입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왕 적이 5년 정관 10년 병신 자장법사 서하 내어 5대 감 문수수법 27대 선덕대왕 636년 이거는 정관 10년하고 630 똑같은데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636년에 자장법사가 유학을 서학은 당나라에 유학 글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유학을 가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감흥을 받아서 불법을 전수받았다. 상견 본전, 요거는 본전은 이제 의협편의 자장정률조를 말합니다. 문수우운, 문수보살이 또 이야기하기를 여국왕 시천축 찰리종왕 너희 나라 왕은 인도 전축의 찰리종 왕족이다. 찰리종은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 제조 두 번째 계급 그사트리아 계급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찰리종이 너희 나라 국왕은 이미 불교하고 인연이 깊은 왕족이다 하는 것을 예수 불기 미리 불기를 받아. 이 불기는 형기와 기별이 있는데 형기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을 형기라고 그러고 요거는 보살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성에 따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 과보를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불기는 여기서는 기별을 말합니다. 이 자장법사가 문수보살이 자장법사가 앞으로 뛰어난 그런 고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에 가까울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줬다는. 그래서 찰리종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유 인연, 특별히 인연이 불교하고 특별히 인연을 잇기 때문에 동의 공공지족, 동의와 공공지족 종족하고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요 오랑캐라는 의미인데 동의는 동쪽 오랑캐고 공공지족은 요 나라 다음 순나라 때 내 오랑캐 중에 한 오랑캐를 공공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공공지족이라고 안 하고 동의로 했다면 동의하고 공공지족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신라 너그 종족들은 오랑캐하고는 같지 않다. 이미 불법을 받았기 때문에 오랑캐하고 다른 특별한 종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찰리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이야기할 적에 카스트 제도를 알면은 인도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BC 1500년경에 여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서탄 나라에 살던 아리아인이 인도 서북 쪽으로 침입해서 그 당시에 힌두교가 정착되는 과정에
힌두교의 신분 제도로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 여기에 이미 살고 있는 선주민 드라비다인을 남쪽으로 내몰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아리아인은 여기 세 계급을 차지하고 드라비다인은 제일 내전 계급으로 차별화한 게 바로 인도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착화된 가문의 직업, 여기 자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티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만 알면은 이 가문의 계급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의 자티가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이 자티를 바르나, 이제 이 바르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걸, 그리고 혈통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걸 바르나라고 하는데, 3,000개의 자티를 이렇게 분류하는, 이제 브라만, 그사토리아, 바이샤, 슈드라로 분류해서 이제 정착된 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또 이 카스트 4개의 계급,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4계급만 하고 요 밑에 건 이야기 안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찬달라, 불가촉, 천민, 이게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은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가촉, 천민이 있고, 불가촉, 천민 밑에 또 불가시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 그런. 그래서 아직 인도에서 지금 헌법에는 이렇게 이 계급을 구분하는 걸 헌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도인들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간섭은 아직 그대로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차별화가 이게 다 해소 안 되고, 아직까지 이게 인도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구석구석 대도시보다 촌의 작은 소도시에는 이런 카스트 제도가 해소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아직 간섭화되어 있습니다. 연이 산천 기험, 그러나 산천이 험하고 고인성 축패 다신 사견 이시혹 천신 강화. 산이 험하고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다신 사견,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있다. 이시혹 천신 강화. 이때 가끔 천신이 화를 내린다. 연유 담은 비구 제어 국중. 그러나 담은 비구, 나라에 담은 비구가 있어. 담은 비구는 경전을, 요거는 담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전을 많이 들어서 박학 다식한 비구를 담은 비구라 합니다. 담은 비구가 있어서 이시 군신한테, 그래서 임금과 신하들이 매우 편안하고 만서 화평이, 모든 백성들이,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롭다고 하였다. 언니 불현,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장지시 대성변화. 자장법사는 이것이 보문수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업혈이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왔다. 업혈은 앞에 내용이 나쁘면은 피눈물, 앞에 내용이 좋으면은 감격의 눈물, 그렇게
한자는 똑같이 써도 이게 뭐 번역은 그렇게 합니다. 경유 중국 태화지변, 중국의 태화지 옆을 지나오는데, 아까 저기 오대산의 북대에 가까운 쪽이 바로 이게 태화지라고 했습니다. 태화지 옆을 지나오는데 홀류 신인 출문, 홀련이 신인이 나타나서 묻기를 호위지차 어찌요 의문사, 요건 호는 제일 문장 앞에 오면 어찌 의문사, 어찌호입니다. 그대는 어찌 이곳에 왔는가, 이곳에 이르는가. 장답왈, 자장법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구보제고, 깨달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여기는 끌제 보살이라는 뜻인데, 보살만큼 뭐 보살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제를 깨달음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신인 예배, 신인이 절을 하고 우문 여국 유 하유남, 다시 묻기를 거대의 나라, 여국 너여자입니다. 거대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고 물으니 장말, 자장법사가 말하기를 아국 북연말갈 남적 외인 여제 이국 질범 봉수 인구 종행 시위 민경. 우리나라의 북쪽은 말갈가 닿아 있고 남쪽은 외나라 사람들과 접하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고 이웃나라의 적들이 함부로 날뛰어 그것이 백성의 근심입니다. 신인이 말하기를 검여국 이여위왕, 지금 거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덕이 무위,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어 고린 국모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침략을 도모하니 의속 귀봉국, 마땅히 뭐뭐 할 것이다. 마땅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오. 장문 비향 장하위 이익호. 자장법사가 다시 묻기를 본국으로 돌아가서 장차 무엇을 하면 이익이 되겠습니까? 장차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 호법용, 황룡사의 불법을 지키는 용이 시오장자 나의 맏아들이다. 범왕지명, 범왕은 범천왕입니다. 범천왕의 명령을 받아서 호시사 귀봉국 위구청탑 사중, 이 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구청탑을 황룡사 안에 세우면 될 것이다. 이 범왕은 범천왕인데 제석은 도리산에 사는 불법의 최고신을 제석이라 하는데, 이 범천왕은 제석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의 오른편에 항상 붙어서 옆에 모시면서 정법을 수호하는 신이다. 이 범천왕입니다.
그러면은 인국 강복 조공을 바치고 왕조 영안이 왕위는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건탑 지우 탑을 세운 이후에 설 8관에 팔관회를 열고 사죄인 즉 외적 불능 위해 팔관을 열고 죄인들을 방면 용서하고 풀어주면 외적이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팔관회는 관은 금지하다. 8가지 금지해야 될 계율을 얼매인 거고, 팔관은 계율인데, 그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 8가지 있는데, 그 8가지를 금해할 계율을 팔관회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지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 와서는 이게 거의 그런 계율을 지키는 행사보다 왕실의 안녕을 빌고 뭐 귀족들끼리 즐기는 그런 의식으로 변질됐습니다. 갱위하의 경기 남한치 일정력 또 나를 위해서 그 신인이 자장급석하고 나를 위해서 경기지방 부근의 남쪽 언덕에 절 하나를 만들어주면 공자여복 만들어서 나여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여적 보지 덕의 나도 또한 그 언덕으로 보답하겠다. 언니 수봉 옥헌지 말을 마치고 드디어 옥을 받들어 바치니 홀언 불연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사중기운 절의 기록에는 종남산 원향선사처 수건탑 인육 사중기에는 종남산은 아까 섬서성 봤지요. 거기 장안에서 남쪽으로 25km 남쪽에 있는 산이 종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남산의 원향법사의 처소에서 탑을 건립하는 이유를 들었다고 사중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 17년 계묘 16일 당태종 643년 장당 제소사 경, 상, 가사, 폐, 백이, 환구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성녀들이 입는 가사, 패백, 비단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2. 건탑지사 문어상 탑을 세우려는 일을 상은 임금입니다. 임금에게 말씀드리니 그러니까 들을 문인데 임금이 듣게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임금에게 말씀드리니 선덕왕의 군신 선덕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니 군신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청 공장의 백제의 장인을 초청하여 연후가방 초청한 후에만이 그 백제의 장인들이 있어야만이 그 탑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니 내이보백 청의 백제
바로 보물과 비단을 백제에 주고 청하여 이제 기술자를 청하기 위해서 백제에 비단을 주고 청하였는데 장명 아비지, 장인의 기술자의 이름이 아비지이다. 수명 이래 아비지가 명령을 받고 와서 경령 목석, 요거는 조금 말이 틀려. 우리 지금 현재 쓰는 경령하고 틀립니다. 나무 기둥과 돌을 다듬어 이간용춘 간고, 이 벼슬이 이간인 용춘이 이를 주관하여 용춘은 일작 용수, 용수라고 하는데요. 화랑시에게는 용수가 형이고 용춘이 동생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나 유사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영소장 200인, 그러니까 아비지하고 용춘이 하급 기술자 200명을 거느리고 일을 주관하였다. 초립 찰주질, 처음에 찰주는 절찰자입니다. 절을 세울 적에 제일 중심부의 기둥을 찰주라고 합니다. 찰주를 세우는 날에 장몽 봉국 백제 멸망지상, 장인의 꿈에 봉국 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장내 심의 정수, 아비지가 백제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꿈을 듣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정수, 일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일을 멈추니 홀대지진동, 갑자기 대지가 크게 진동하고 해명지중, 어두워지는데 유일로성 일장사, 늙은 성녀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금전문 출, 금전문으로부터 나와서 내립기주, 바로 그 기둥을 세우고 성녀 장사 개은 불현, 성녀와 더불어 장사 모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장어 시계회, 아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후회하면서 일을, 그러니까 잠시 쉰 것을 후회하면서 필성기탑, 다시 그 절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늘의 뜻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찰주기, 절의 중심 기둥, 중앙에 있는 기둥을 찰주라 합니다. 찰주 밑에 심초석이 있는데 심초석 밑에 이게 나오는 기록이 찰주기, 찰주기에 의하면은 철반 이 상고 42첩, 아까 그 철반 있죠? 철반 이상이 42자고 이하 183척, 밑에 그 탑이 183척이다. 여기에 나오는 찰주석은
이게 1960년도에 그 황룡사 그거를 다 이제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해보니까 도굴범이 이 찰주석 있는데 거기 그 기록하던 그런 거를 넣고 큰 돌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그 돌을 들어보니까 이 도굴범이 그 사리함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황수영이라는 위원한테 이 도굴범이 이런 거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 주이소 하니까 가져왔어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그 찰주기는 경문왕 12년 중수할 적에 이게 절이 한번 기우뚱해갖고 경문왕 때 이게 오랫동안 이게 탑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창시에 금동사리 함의 안팎에 700자가 들어있는 이 내용이 바로 상국유사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탑, 장근, 목적, 자장의 장근, 연기, 탑의 규모, 요 위에 규모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 중수에 관한 기록들이 이 찰주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장 2, 5대 소, 수, 사리 백알, 사리 백립, 분, 안어, 사중, 병, 통도사, 계단, 내, 태화사, 탑, 이부, 지룡, 지청. 자장법사가 오대산으로부터 사리 백가를 가져와서 목탑의 찰주석과 통도사 계단, 이게 요 경결 계자입니다. 이제 법을 이 성녀에게 법을 주는 그 그런 뜻입니다. 단 및 단과 태화사는 울산에 있는 절 이름. 태화사 탑에 나누어서 안치했다. 이부 지룡지천 나누어 안치해서 하니 지룡, 아까 앞에 이제 황룡사를 지키는 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의 청에 부응하여 수탑지후 그 탑을 건립하니 천지 개태, 천지가 비로소 편안했고 삼한위일, 삼한이 통일되고 기비탑지 영음호, 탑의 영험함이 아니겠느냐. 기는 어조사 기인데 뭐뭐 아니겠느냐 의문형. 그렇다. 긍정적인 의문문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갈로 속에 태화사 제 아곡현남, 태화사는 아곡현의 남쪽에 있고 금울주, 지금이 울주이며 장사 소창량, 자장법사가 저를 창건하였다. 후 고려왕 장모 벌라 뒤에 고려 태조 왕건이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할 때 내왈 무기를 신라유 삼보,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불가 법냐, 보물이 있어서 침입할 수 없다고 하니 하위야, 그것이 무엇이냐. 황룡장욕 병구청탑 여진평왕 천사옥대. 그 보물 3가지는 황룡사의 장육존상, 구청탑, 그리고 진평왕의 왕대의 천사옥대이다. 수친기모. 그래서 침입하려는 계획을 그만두었다. 주유구정 초인불감북규 자지유야. 이 구정은
사망오제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데 하나라 때 지방행정이 구주였던 모양입니다. 구주의 쇠를 모아 구주를 상징하는 솥을 만들었는데 솥에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솥을 많이 만들어서 이 뭐 세금을 거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그 구정이 오래된 보물로 이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초인 불감 북교 이 초나라 사람들이 감히 침입하지 못한 것이 차지유야의 신라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찬왈, 비공, 신부, 압재경, 휘황, 금벽, 동비맹. 귀신의 도움으로 서울의 우뚝선이, 이제 탑이 높으니까 위에서 보면은 내려보니까 앞자를 썼습니다. 우뚝선이 휘황한 금벽이 휘황하게 아름답게 만든 금벽 잘나는 색채 금 색깔 뭐 금벽 잘나는 색깔의 그 처마가 날아가는 뜻이 움직이고 그런 처마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졌다는 날아가는 뜻이 움직이는 뜻이 뜻하고 등림 가시 구한보 여기에 올라 어찌 구한의 항복만 보랴. 그 이제 이 구청탑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는데 그 올라가서 어찌 구한의 항복만 볼 수 있겠느냐. 시각 근곰 특지평 천하가 유달리 태평한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청탑을 세움으로써 불력으로 부적을 물리치게 된 것이 바로 신라가 태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적을 상징했는데 그 1층은 일본, 2층은 당나라, 3층은 남중국, 4층 탐나, 제주,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인데 일본은 뭐 일본이고 2층 당나라는 중화, 남중국은 5월, 탐나는 탕나, 백제는 이게 억류라고 부르니까 이게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백제는 억류, 말갈은 말갈, 거란은 거란, 여진, 예맥은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층별로 상징하는 외적을 상징하는 외적의 그 의미를 두고 그래서 외적을 불력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자. 그게 바로 목탑의 건립 목적입니다. 우 해동 명현 안홍 참 동도 승립기 운 해동에 이름난 학자인 안홍이 쓴 동도 승립기에 보면은 동도는 경주를 말합니다. 동도 승립기라는 이거 책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려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도 승립기에 보면은 신라 제 27대 여왕 위주 수유 도무위 27대 왕 27대 선덕 여왕은 여자가 임금이 되어 비록 도인은 있으나 위험이 없다. 앞에 이제 그 자장법사가 신인을 만나서 말한 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구한 침노, 앞에 나오는 구한이 침범하여 약 영국남 황룡사 구청탑. 그래서 황룡사의 영국 남쪽 황룡사의 구청탑을 건립하니 인접국가들로부터 지제가진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구탑을 건립함으로써 구한의 침략,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가며 침략하는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흥은 속성은 김씨이고 해동 고성제는 안함이라고 하고 한당고기에는 안함로로 나옵니다. 진흥왕 때의 고성으로 신라 10성의 한 분이며 이 한당고기 삼성기 상편의 저자입니다. 삼성기 상은 간단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아니한데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가 한민족사의 정통이고 도주몽이 북부여의 정통을 개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제1청 일본, 제2청 중화, 중화, 제3청 5월, 남쪽 중구, 제4청 탕나, 탐나, 제5청 응류, 요거는 매응자, 논류자, 내가 논다. 그런데 5청 응류는 백제, 6청 말갈, 7청 당국, 이건 거란입니다. 8청 여접, 여진족, 제9청 예맥, 맥종은, 예맥은 고구려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겁니다. 목탑 등, 목탑 건립하고 황룡사를 건립하고 목탑을 이렇게 고치고 소실된 내용이 한 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3페이지를 요약한 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삼국 사기와 절의 기록에 중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수하고 소실된 기록이 바로 이겁니다. 황룡사 장룡성 건립은 24대 진흥왕 20년 553년에 착공하여 645년에 완성이 2개 완성하고 목탑은 27대 선두왕 19년 643년에 착공해서 645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구청 목탑 건립을 약 3년 만에 했다는 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서 건립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황룡사를 건립하기 시작해서 목탑을 완성하기까지 9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라의 모든 국력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대 효소왕 7년 698년 벼락 맞아서 33대 성노왕 19년 720년에 중수했고, 그런데 여기 2차는 없어요. 우리 삼국유사에 2차 목탑 중수함은 없고 바로 3차로 나오는데 이게 그 연유를 알기가 좀 힘듭니다. 48대 경문왕 8년 무자년 686년에 벼락 맞아서 경문왕 때 중수했고, 4차 목탑을 중수했는데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광종 5년 개축 953년에 벼락 맞았고, 12년 신유 1021년에 중수했고, 그 다음에 고려 정종인 을해에 1035년 벼락을 맞았고 중수했고, 여섯 번째 95년에 벼락 맞고 96년에 중수했고, 절 목탑 소실됐는데 1238년 몽고 3차 침략 시 방화됐습니다. 몽고가 9번 침략을 받았는데 몽고로부터 이 30년 동안 고려가 버텼다는 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유일하게 고려만 살아남습니다. 요 내용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안국사 급사중고기, 이제 삼국사기의 사중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진흥왕 계유 창사 후 553년 선덕대왕 정관 19년 을사 탑 초성 554년 성등대왕 때 정관은 태종 553년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645년에 처음 절을 완성하고, 일단 이렇게 절만 완성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장유종상, 그 다음에 이 담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쭉 나타납니다. 32대 효수왕 즉위 7년, 효수왕 즉위 7년에 성력 원년 무술 6월 병력, 성력은 당태종 다음에 고종인데, 고종 왕후가 척천무후입니다. 척천무후가 당 고종이 병력한 걸 틈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어가 주나라를 세웠는데 한 16년간 권력을 기르다가 이제 다시 당나라 왕족이 당나라를 다시 이어받아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척천무후는 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입니다. 제33 성덕대왕 경신세 성 720년에 중수를 했다. 중수했는데 사중고기운, 사중기에는 성덕대왕 오야, 성덕대왕 때가 성덕대왕 때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야 틀린 것이다. 성덕대왕 무술, 성덕외왕 때에는 무술년이 없기 때문에 성덕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48 경문왕 때 경문왕 무자 6월 제2병력 동대 제3 중수, 868년에 두 번째 벼락을 맞아서 중수를 하고, 지 본조 광종 즉위 5년 개축 10월 제3 병력 953년 세 번째 벼락을 맞아서 현종 13년 신유 제4 중성, 현종 13년 1021년에 네 번째 중수를 하고, 정종 2년 을해 제4 병력, 정종 1035년에 네 번째 벼락을 맞아서 문종 갑진년 1064년에 갑진년 제5 중성 다섯 번째 중수를 하였다. 우헌종 말년 을해 제5 병력 1095년 다섯 번째 벼락을 맞아서 숙종 병자 제6 중성 1096년에 여섯 번째 중수하고, 고종 25년 무술동을 고종 1238년 겨울에 서산 병화 탑사 장육 전 우계제, 서산 병화 몽고군의 침입으로 탑하고 절하고 장육 정가까지, 우는 뭐뭐까지, 탑하고 정가까지 모두 제 소실 불타고 소실되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